낚시하는 방법 말고 생선만, 주식하는 방법 말고 종목만. 그래서 내일 뭐 사지? 복잡한 주식 공부 대신해드리는 주식하는 개미 제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미 제이입니다. 금요일에 미증시가 약보합 정도로 끝나주기를 바랬는데 이전 상승폭을 전부 뱉어내면서 걱정이 앞서는 주말이 되었습니다. 다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의 수급이 꽤나 좋은 방향을 띄우고 있으니 패대 기성만 아니라면 큰 압박은 없을 것이라 기대하고 다음 주 증시 상승을 기대하며 내일 뭐 사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영상의 종목은 모두 제 개인 매매 영상이며 투자 추천이 아니고 투자의 결과는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종목을 분석하기 앞서 달라진 미증시 상황으로 코스피 지수를 통해 매매할 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1차 상승과 2차 상승이 나오고 다시 월요일에 장 초반 지수 하락이 예상되고 있으니 무조건 전약은 깔고 갈 상황에 후강이 나와줘야만 증시 상승 방향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종가 기준에 이 정도 지수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매매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듯하고 당장에는 큰 악재는 없기 때문에 별다른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정도 부근에서 작은 박스권을 이루면서 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전에 언급드렸던 내리면 비중을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보유 종목을 물타는 방향보다는 이번에는 내린다면 두 번의 상승 도전 이후 내리는 것이기에 외국인의 수급이 이미 2조가 10월 들어 들어온 상태이므로 보유 종목만을 가지고 대응하며 비중을 줄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도 내일은 준비해야 하니 단타 사용 설명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수가 장 초반 0.5에서 1% 하락하면 대응이 힘든 분들은 매매하지 않고 관망해주세요. 두 번째, 매수 체결 알림이 오면 스탑로스를 이용하여 손절 대응해주세요. 세 번째, 매수와 매도는 항상 분할로 대응하세요. 매수하신 후 평단가가 제시해드린 제 매수가와 비슷하면 됩니다. 네 번째, 현장에서 주식을 대응하실 수 있는 분은 매수가와 손절가를 제시해드린 기준에서 1% 정도 여유를 두고 대응해주세요. 다섯 번째, 손절이 나와도 당일 혹은 다음날 손절가를 회복해 지지하면 재매수 가능합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대응해주세요. 제가 드리는 매수가는 상승 초입 구간을 드리고 손절가는 상승 준비 구간의 상단으로 드립니다. 따라서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손절가 위로 올라가면 언제든 상승 준비 구간이기에 매매 가능합니다. 이제 내일 매매할 종목을 챙기는 내일 뭐 사지 종목입니다. 오늘은 해성TPC, 호텔신라 두 종목을 준비했으며 후반부에 관심 종목을 분석하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해성TPC입니다. 매수가 7,640원, 손절가 7,020원, 1차 목표가 8,520원입니다. 일단 종목의 흐름이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물대가 거의 없기에 증시 하락에 쉽게 버티지 못하는 모양입니다만 그나마 이 박스권 구간에서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서 한 번은 다시 상승할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해성TPC의 경우 로봇 관련주이므로 높은 임금에 따른 로봇 교체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일단 개인이 매도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가 약 40% 가까이 되는 어마무시한 종목입니다. 다만 이번에 공매도 금지 카드나 증환펀드가 이슈되고 있고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진입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매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호텔신라의 경우 매수가 73,400원에서 71,700원, 손절가 75,500원, 1차 목표가를 76,400원을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증시가 불안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수급이 받쳐져서 내가 손절을 할 수 있고 대응하기 쉬운 종목들로 내일 뭐 사지 종목을 구성했습니다. 호텔신라와 비슷한 흐름으로 신세계라는 종목도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면에서 호텔신라보다 공매도가 앞서 움직임이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 종목도 개인이 팔기 시작하면서 그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가지고 갔습니다. 기관은 아래를 받치고 외국인은 주가 상승을 시켜주고 있으니 이 박스권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모아가도 충분한 수익 구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심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매수가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간단한 차트 설명도 곁들여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돼지고기 관련주인 우리손FNG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슈가 처음 생겼을 때 인플레이션 이슈로 인해서 돼지고기 관련주들도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전 바닥 구간까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못해도 이전 박스 구간이 194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듯한데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슈는 첫 번째로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인상 때문이고 두 번째는 현재 증시 상황입니다. 10호 문제로 기본적으로 미중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했었죠. 중국에게 히토류가 있다면 미국에겐 대두가 있는데 이 대두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게 바로 돼지 사료였습니다. 최근 그나마 대두 가격이 진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식료품들 가격이 마트에 가서 보더라도 돼지고기 삼겹살이 100g에 2,500원 이상 하고 있기에 물가가 30에서 40%가 오른 상황에 주가는 오히려 내린 상태이죠. 물론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게 맞지만 반대로 말하면 소비가 지속된다는 가정을 하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미중 분쟁으로 인해 대두 가격 상승, 그로 인한 사료값 상승, 또 이 모든 것들로 인한 축산 가격의 상승이죠. 따라서 우리손FNG는 매수가 1,550원 부근에서 조금씩 모아가면서
1390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고 1차 목표가는 1930원을 모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손절을 하지 않고 회사에 악재가 없다면 홀딩해도 될 만큼 주가가 싼 상태입니다. 포인트는 바로 최근 몇몇 섹터를 제외한 코스닥 코스피 종목은 모두 저렴합니다. 어떤 종목을 잡더라도 길게 본다면 수익 구간으로 갈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언제 오르냐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내년 1분기까지는 힘들다는 기사들이 많은 것처럼 개인은 매수를 분할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이탈하면 일부는 손절해서 이후에 주가가 더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추가 매수 자금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에이프로입니다. 2차전지 장비업체로 LG에너지솔루션의 수혜 종목입니다. 현재 기관이 꾸준히 순매수해주고 있으며 그 물량을 외국인이 뱉는 게 아니라 개인이 뱉어내고 있습니다. 충분히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줄 만하고 현재는 작은 박스권을 돌파할 자리를 만드는 듯합니다. 차트에서 보게 되면 제가 손절가로 제시한 15,500원 부근에서 그나마 매물대가 존재하며 이전에 장대 양봉이 선자리들의 시발점 부근입니다. 따라서 매수가를 박스권 하단부인 16,400원 정도로 잡고 손절가 15,500원 정도 잡으며 1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부인 17,300원이고 이 가격을 거래량을 붙여서 돌파한다면 18,400원 이상 상승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 관심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일단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전 상승 이후 눌림 구간이 나오며 쌍바닥을 이룬 후 현재는 짧게 추세 상승해주면서 이탈 없이 우상향을 하려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줄어있기에 언제든 로봇 관련 섹터가 이슈받으면 튀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맞춰놨습니다. 제가 제시드린 21,900원이 큰 상승 이후의 첫 지지 구간이자 눌림 구간이므로 1차 매수를 했을 때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매수가 21,900원, 손절가 28,000원, 1차 목표가는 26,100원이지만 이건 스윙 관점에서의 목표가이고 일단 오르기 시작하면 분할로 매도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오토엔입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의 중고차 진출과 엮이면서 상승한 이후 거래대금이 나오며 도지 캔들을 만들어놨는데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거래대금이 들어온 양봉을 하나로 모아보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아무래도 이전 매물대 구간이 11,600원이 있으므로 한 번쯤은 이 구간을 터치하고 다시 중심선을 회복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 11,600원, 손절가 11,300원을 제시하지만 11,600원을 이탈할 때 사지 마시고 11,600원을 회복해줄 때 매수하는 게 유효하며 회복해주면서 빠르게 중심 라인인 12,000원대를 꼭 회복해줘야 합니다. 이후 목표가는 13,100원을 잡고 대응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전에 언급드린 제 유튜브 종목으로 매매한 10월 2주차까지의 결과는 둘째 주에는 3.69% 수익, 첫째 주에는 약 4% 정도 수익으로 월간 수익률이 약 8%가량 나왔습니다. 증시가 안 좋았지만 짧은 반등 순간들이 나와주면서 대응을 한 결과인 듯합니다. 물론 저보다 수익률이 좋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일단 수익을 쌓아간다는 것에 만족하며 10월 마지막 달에도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식하는 개미 제이와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